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그리고 몰 농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에 앞서서 양적 관계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화학 반응식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식으로서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고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더하기 기호로 여러 가지를 함께 써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 앞에 결국에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입자와 입자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입자 간의 관계로 살펴봐야 되고 이 입자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개와 반응물 몇 개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 몇 개가 생성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 단위 대신 몰 단위를 써주게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반응 몰비와 같고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비와도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화학 반응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배수 비례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든지 이 각각의 이 법칙들을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농도는 우리가 용액에서 묽고 진한 정도를 나타내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농도,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 양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몰 농도에서 추가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됐던 건 물김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용액에 물을 더해서, 용매를 더해서 희석을 시킨다고 해도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MV는 MV와 같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먼저 학습지 14페이지의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에탄올이 연소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고 개수의 값을 계산을 해서 A분의 B 곱하기 C를 계산을 하라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출 때 기본적인 건 반응 전후의 원자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얘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탄소가 몇 개 있고 수소가 몇 개 있고 산소가 몇 개 있는지를 세어봐야 되는데 탄소, 수소, 산소 반응의 전과 후로 살펴볼게요. 반응 전에 탄소는 2개가 있었고 반응 후에는 B개가 있으니까 B는 결국에 2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반응 전에 지금 6개가 있고요. 반응 이후에 여기에는 수소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데 2C개가 와야 되겠죠. 그럼 2C가 6이니까 C는 3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를 마지막으로 맞춰주면 여기 하나에 더하기 2A개와 반응 이후에 2는 4 더하기 3, 7이 돼야 되니까 2A는 6이 되고 A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3이고 B가 2고 C가 3이니까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답은 2.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내려가시면 개수도 우리가 맞출 수 있지만 반응 전과 후에 원자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생성물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산화구리가 수소랑 반응을 해서 구리로 환원이 되는 이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냈는데 얘가 지금 산화구리에서 구리가 됐는데 반응 전에 구리가 하나 있으니까 반응 이후에도 구리 하나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A는 1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거 수소 원자 2개, 산소 하나가 남아있는 게 기억이 되어야 되니까 기억은 H2, 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화구리와 탄소를 이용한 환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반응 전에 구리가 총 원자 4개가 있었으니까 반응 후에도 구리 원자는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B는 4가 되어야 될 거고 남아있는 거 보시면 산소 2개, 탄소 하나니까 니은은 CO2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A와 B는 같다라고 했는데 A는 개수가 1이었고 B는 4였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분자당 산소 원자 수는 기억과 니은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에는 분자 하나가 오면 산소 하나가 오고요. 니은에는 분자 하나가 오면 산소 2개가 오기 때문에 2개는 서로 같지 않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고 이 디귿 보기도 한번 살펴보면 가와 나에서 각각 1g의 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반응물의 질량비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말이 1g 구리라는 건 사실 몇 몰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양의 구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얘가 n몰의 구리가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반응물 수소와 탄소의 반응물을 봐야 되는데 가 반응에서 수소와 구리는 1대1로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얘가 1몰이 만들어지려면 얘가 1몰이 필요로 하는 거고 얘가 2몰이 만들어지려면 얘도 2몰이 필요하고 이번에는 구리가 n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소는 n몰이 필요하죠.
H2는 N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탄소랑 구리를 보면 1대4의 반응을 하고 있어요. 탄소 1몰을 반응시키면 구리는 4몰이 형성된다는 거고 탄소 2몰이 반응하면 구리는 8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구리가 N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으로 탄소는 4분의 N몰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들의 이제 질량비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N은 N분의 W에서 질량 W는 N 곱하기 M이죠. 그러면 얘가 몰비가 4대1이니까 4대 1 해주고 각각의 분자량 수소는 2 곱하기 산소는 12 해주면 8대 10이니까 4, 2, 4, 3, 2대 3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제 몰로 환산을 했다가 그거에 대한 비례관계를 새롭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B의 분자량은 OX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개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 A와 B가 1대 B로 반응을 해서 2몰의 C가 만들어진다라는 화학 반응식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반응 전에 보시면 이 반응 비율을 보면 처음에 반응 전에 A가 X몰이 있었고 B가 7X몰이 있었고 C는 없었겠죠.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난 이후 반응 이후에 보면 A가 없죠. 그러면 A는 X몰만큼 없어져야 되겠죠. 원래 있었던 양이 다 반응해야 되니까. 그럼 1대 B대 2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얘는 BX몰이 반응했을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2X몰이 생겼겠죠. 그러면 얘는 2X몰이 남아야 되고 7-BX몰이 남아야겠네요. 근데 지금 반응 이후에 B도 Y, C도 Y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Y는 2X다라는 걸 하나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BX가 Y랑 같으니까 결국에 2X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XX 약분되고 7-B가 2니까 고로 B는 5구나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 보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B 기억에 B 곱하기 Y는 6X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B는 5였고요. Y는 2X였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10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6X다라고 하는 건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전 용기 속 기체의 밀도분의 반응 후 용기 속 기체의 밀도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질량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고 밀도가 변하려면 부피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강철 용기라고 하는 단단한 용기 속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 강철 용기라고 하는 건 기체가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긴다고 해서 용기를 뭐 쭈그러뜨리거나 늘려서 팽창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부피도 질량도 모두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는 같아야 되겠죠. 근데 반응 후 밀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나머지 디귿 보기도 한번 살펴보시면 강철 용기에 A 1몰과 B 10Xg을 넣고 반응을 완결을 시켰대요. 그러면 A랑 OB가 반응해서 E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A를 1몰을 넣어줬고 B를 10Xg을 넣어줬는데 B의 분자량은 아까 전에 5X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B는 2몰 존재한다. 2몰 넣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반응이 1대 5대 2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1몰의 A가 모두 반응을 하려면 B가 5몰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B는 5몰보다 훨씬 작은 2몰밖에 없죠. 그러니까 B가 한 개 반응물이 되어서 2몰을 다 사용을 할 거고 A는 5분의 2몰만큼 반응을 하고 C는 5분의 4몰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최종 단계에서 5분의 3몰의 A가 남고 B는 다 쓰고 5분의 4몰이 C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응 전에 전체 기체는 3몰이 있었고요. 반응 이후에 전체 기체는 5분의 7몰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5분의 15몰에서 5분의 7몰을 빼주면 5분의 8몰이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도 이제 기억과 니은이 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반응 전에 원자, 나트륨, 수소, 탄소, 산소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후의 개수를 맞춰주면 반응 전에 나트륨이 2개 있었고 반응 이후에 나트륨이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반응 전에 수소가 2개가 있었는데 반응 이후에 여기는 수소가 없고 여기 2개가 있으니까 기억에는 수소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탄소가 총 2개가 있었는데 여기 하나를 썼어요. 그럼 하나를 쓰고 기억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A는 1이 돼야 될 거고 기억에는 탄소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산소가 총 6개가 들어있었는데 반응 이후에 여기에 3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가 들어있죠.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는 거 2개가 와야 총 반응 전후의 개수가 같아지겠죠. 그러면 기억에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와야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구해주면 나트륨이 반응 전에 2개가 있었고 반응 이후에 나트륨이 2개가 있죠. 그리고 반응 전에 수소가 2개가 있는데 여기 수소가 없고 여기 수소가 2개가 있죠. 그러면 B에는 수소가 없어야 되고 탄소로 넘어가시면 탄소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다 탄소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반응 이후에 B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2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얘가 2가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산소 맞춰보면 처음에 6개가 있어야 되는데, 반응 이후에 1개 있고 1개 있으니까 총 4개가 더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4개가 오고, 탄소 2개와 산소 4개가 총 와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이산화탄소가 2개 있는 이CO2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이산화탄소니까 기역 정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의 가에서 생성된 Na2CO3의 질량 분의 나에서 생성된 Na2O의 질량의 비율이 53분의 31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이제 뒤에 걸 보셔야 되겠죠. 가와 나에서 각각 NaHCO3가 4.2g이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NaHCO3 화학식량이 84예요. 그러면 내가 4.2g을 반응을 시켰다는 건 결국 84분의 4.2, 즉 20분의 1몰에 해당하는 NaHCO3를 반응을 시켰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 생성되어 있는 걸 보면 얘랑 Na2CO3, 얘의 그 비율이, 반응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NaHCO3 2몰이 반응해야 Na2CO3 1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얘는 20분의 1몰 반응했으니까 Na2CO3는 40분의 1몰이 만들어지겠죠. 얘의 절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실험 과정을 보시면, 나 실험 과정은 얘가 Na2O, 마찬가지로 2대 1의 반응이기 때문에 얘가 2몰이 반응하면 얘가 1몰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얘가 20분의 1몰이 반응했기 때문에 얘에서 Na2O는 이거의 절반, 40분의 1몰이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질량을 계산할 때는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화학식량, 각각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Na2CO3는 106이었고 Na2O는 60이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몰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고 106분의 61을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53분의 31이 나오죠. 그래서 니은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부피의 합이 T2C 1기압에서 1.8L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랑 얘의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40분의 1몰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니은 얘는 2대 2이기 때문에 결국 1대 1로 반응해서 20분의 1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서 생성되어 있는 이 얘네의 부피를 더해주면 40분의 3몰이 되겠죠. 그럼 이 40분의 3몰을 부피로 바꿔줘야 되는데 T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가 24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24가 40분의 3을 곱해주면 4, 6, 40, 2, 3, 5 해서 5분의 9, 즉 1.8L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에서 이몰 농도 염산 200ml에 들어있는 이 HCl이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수소의 질량을 구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하는 건데, 마그네슘과 염산이 반응해서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식을 썼어요.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반응 전과 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게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응 이후에 마그네슘 하나하나, 염소가 2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반응 전에 염소가 2개 나올 수 있도록 마그네슘 1개가 반응할 때는 염화 수소가 2개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반응 전에 수소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반응 이후에 H2가 나오니까 B는 1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그 다음에 이몰 농도 HCl 200ml에 들어있는 HCl의 양을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몰 농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 몰 퍼 리터였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에다가 몰 농도를 곱해주면 우리는 몰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몰 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줘야 되는데 부피 200ml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0.2리터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비가 반응의 몰비이기 때문에 HCl과 H2의 몰의 비율이 2대 1이죠. A 대 B예요. A 대 B. 그러면 여기서 A 대 B가 염산의 몰수 2 곱하기 0.2 이거 대 그 다음에 지금 H양, 이게 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결국에 니은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 A분의 B를 곱해주는 게 되겠죠? 왜? 절반이 만들어질 거니까. 염산의 양의 절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염산의 양이 0.4몰이었죠? 0.4몰에 이거의 절반 2분의 1 해주면 0.2몰의 수소가 발생을 하겠네요. 그러면 H2의 질량은 몰수에다가 분자량 2를 곱해줘야 되니까 0.2 곱하기 2 해서 0.4g의 수소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질량으로서. 그러면 니은은 A분의 B이다. 맞는 보기가 될 거고, 디귿은 0.4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귿은 0.2였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세 가지 수용액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농도 문제가 나오겠죠. 농도는 용액의 몰 농도 분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곱하기 Y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미지수가 여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몰농도의 B가 2B고 B이기 때문에 A와 B의 몰농도는 2대 1의 비율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기 때문에 부피의 비율 3대 1의 비율을 가질 거고 분해,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화학식량 분의 용질의 질량이니까 A분의 2 곱하기 1분의 X분의 1이 지금 용질의 몰수가 되겠죠. 그럼 부피와 몰수의 비례식을 살펴보면 3A분의 2대 X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2대 1의 비율을 가지겠죠. 그러면 X분의 2는 3A분의 2가 될 거니까 X는 3A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는 3A가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찾을 거 Y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몰농도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로 계산을 해줄 때, 뭐, 얘를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한 부피비, 2대1의 부피비를 가지는 요걸로 한번 A랑 C로 한번 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부피는 2대 1이고,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를 해줘야 되는데, 얘는 A분의 2, 얘는 3분의 2A분의 1이 되니까 2A분의 3을 가지겠죠. 그러면 각각 얘를 나눠주면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용질의 몰농도 비율이 될 거고 얘가 2B 대 Y가 되는 거니까 A 날리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해주면 A분의 1 대 2A분의 3이니까 얘 깔끔하게 정리하면 2 대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2B 대 Y가 되니까 Y는 3B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Y는 3B고 결국 X 곱하기 Y를 계산을 해주려면 3A 곱하기 3B다라는 건데 여기 보기에 보면 A랑 B가 미지수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A를 많이 활용했으니까 이번에 B를 한번 해볼게요. B 보면 얘의 몰수는 3A분의 1몰이고 부피가 50이니까 1000분의 50리터가 되겠죠. 얘가 B예요. 그러면 이거를 나눠주면 200, B는 3A분의 200이 될 거고 결국에 A 곱하기 B는 3분의 200이 되나요? 곱하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 20분의 1이죠. 20분의 1. 그러면 20분의 3분의 20이 되겠죠. 그럼 A 곱하기 B가 3분의 20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B 3분의 20을 해주면 3 약분되니까 60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살펴보면 그림은 4% NaOH 수용액 100ml를 나타낸 것이고 용액의 밀도가 1.05g/ml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먼저 계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4%라고 하는 퍼센트 농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용액의 부피를 일단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1ml에 1.05g인데 100ml가 왔으니까 얘도 100배 해주면 105g의 용액이 있는 거죠. 그러면 105g의 NaOH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X 곱하기 100을 하면 4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25로 날아가고 5로 나눠주면 5고 21이 되니까 X는 5분의 21g이 녹아있겠죠. 그러니까 4g보다 조금 많이 녹아있는데 4g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용액 1g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물어봤는데 용액이 100g 있을 때 4g의 용질이 녹아있는데 용액이 1g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100분의 4, 100분의 1 해줘야 되겠죠. 100분의 1배. 그러면 결국에 녹아있는 용질은 100분의 4g의 용질이 녹아있고 얘를 몰수로 바꿔주려면 화학식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날아가면 약분하니까 1000분의 1 몰이 되니까 니은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어서 200ml로 만들었대요. 200ml로 만들었으면 일단 용액의 부피가 200이니까 0.2L 될 거고 아까 전에 용질의 양이 5분의 21g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5분의 21g에 40분의 1몰 해줘야 얘가 용질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질의 몰수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얘는 0.5, 2분의 1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디귿은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살펴보면 P도시 1기압에서 A2와 B2가 반응해서 X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X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지금 A와 B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X에는 C라고 하는 C, D 이런 다른 원자가 들어갈 수는 없을 거고 A와 B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당 구성 원자가 4개인 분자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근데 화학 반응식을 보면 B2가 한 개 반응하면 X가 2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B2가 이 X 한 조각에는 B가 갈라져서 들어가야 반응 전후의 개수가 맞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는 B 하나로
B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A로 존재해야 되는데 분자당 구성 원자가 4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3개가 있어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응 이후에 A 원자는 총 6개가 나오니까 반응 전에도 6개가 나올 수 있도록 A는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일단 한번 옳은 것만 골라보겠습니다. A는 3이다. 요거 올바른 보기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은 일단 맞고 그 다음에 3A2 더하기 B2가 반응해서 2A3B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반응 전에 살펴보면 A2는 1.5g 있었고 B2가 0.25몰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 이후에는 A도 없고 B도 없고 뭐만 X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가 모두 3대1로 완전히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0.25몰, B2가 0.25몰이 완전히 반응하려면 A2는 이거의 3배 0.75몰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고 반응 이후에 얘네는 0.75몰, 0.25몰이 다 반응을 해서 0.5몰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응 이후에 생겨있는 X 8.5g은 0.5몰에 해당하는 질량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0.75몰에 해당하는 게 1.5g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응 전후에 질량 보존 법칙을 생각을 해주면 반응 이후에 모든 분자들이 X가 되었는데 그때의 질량이 8.5g이었다고 하는 건 반응 전에 내가 반응을 보내준 질량 역시 8.5g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A2가 1.5g이었으니까 나머지 B2가 7g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자량 B2가 0.25몰이 올 때 7g이었으니까 1몰이 올 때 분자량 4배를 해주면 되니까 28의 분자량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X는 0.5몰에 8.5g이었으니까 1몰이 오면 17g이 될 거고 분자량은 17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B는 28대 17이기 때문에 14대 17이다라고 하는 건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라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D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D는 지금 밀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밀도를 계산을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피분의 질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문제 뒷부분 보면 T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4리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반응 이후에는 기체가 A3B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몰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럼 1몰에 24리터인데 얘는 2분의 1몰 있으니까 부피 12리터가 될 거고 지금 현재 질량이 8.5g이니까 12분의 8.5 해주면 24분의 8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약분이 따로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얘는 12분의 17이 일단 아니죠. 그래서 얘는 5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은 T도씨에서 같은 질량, 여기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같은 질량을 A와 B가 각각 녹아있는 수용의 가와 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모형 한 개가 입자 N몰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같은 질량을 녹였는데 A와 B의 입자의 개수가 다르죠. 얘는 3N몰 존재하고 얘는 4N몰 존재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얘기를 하자면 수소가 5g 있는 것과 산소가 5g 있는 것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입자 수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한 개의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질량일 때 분자량이 크면 몰수는 작아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자수가 얘가 더 많으니까 분자량이 여기 B가 더 작은 분자량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했는데 디귿 보기 용질의 화학식량은 B가 A보다 크다. 만약에 화학식량이 B가 더 컸으면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더 작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디귿 보기 먼저 틀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은 A는 3N몰, B는 4N몰이었기 때문에 4N이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올바른 보기. 용액의 몰 농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용액의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기 때문에 비율을 그대로 따져주시면 200분의 3N 대 300분의 4N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비율 따지면 9N 대 8N. 결국 9대 8의 비율을 가진다는 거예요. 가와 나의 몰농도비. 그러면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기에서 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은 보기도 잘못된 보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10번에 T도씨에서 NaOH 수용액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고 가는 1몰 농도 용액 100ml를 줬고 나는 1% 농도 100g을 줬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는데 가에 물을 더 넣었대요. 물을 더 넣어서 250ml로 만든 용액의 몰 농도는 0.4몰 농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용액의 부피가 지금 0.25L가 됐고요. 용액의 몰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용액의 몰수, 몰 농도 곱하기 부피 0.1을 해주면 0.1몰의 용질이 녹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해주니까 얘는 5분의 2가 되고 0.4몰 농도다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의 1g NaOH를 추가로 녹이고 물을 100g을 더 넣었대요. 그럼 지금 이 말은 용액 100g 안에 NaOH가 1g 녹아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1g 용질을 더 넣어주고 용액은 100g이 있었는데 결국에 용질 1g에 용매 99g을 더해줬으니까 용액의 부피도 100g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용액의 부피 200으로 늘어났고 용질의 질량도 2배로 늘어났으니까 결국에 퍼센트 농도는 동일하게 1%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를 혼합한 용액에 물을 넣어서 250ml로 만든 용액의 물 농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용액의 부피는 0.25L다라는 걸 계산을 했고 용질의 몰수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용질의 몰수 얘는 0.1몰 있다라는 걸 계산을 했고 여기는 NaOH 1g이 들어있는데 용액의 용질의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분의 1몰이 지금 녹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 두 개를 혼합하면 10분의 1몰에 40분의 1몰을 더해주니까 40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40분의 5몰만큼 존재한다라는 거고 얘는 결국에 8분의 1몰로 약분이 되니까 8분의 1몰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0.25에다가 4를 곱해주면 얘가 1이 되고 그러면 얘가 4 곱하기 2인데 얘랑 얘 곱하면 1이 되니까 결국에 2분의 1 몰 농도가 되겠죠. 몰 퍼 리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0.5 몰 농도이자 디귿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11번에 그림은 T도시 NaOH에서 가나를 수용액을 나타낸 건데 녹아있는 NaOH의 질량은 가와 나가 같다라고 했어요. 용질의 양을 같게 넣어줬고요. 용액의 질량은 나가 가의 1.2배이다 라는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가에 녹아있는 NaOH 질량이 8Ag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질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A 몰농도 200ml가 있을 때 용질의 NaOH의 몰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A 곱하기 0.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A 곱하기 0.2몰의 NaOH가 녹아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용액의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화학식량 40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8Ag이 나오네요. 그럼 기억은 올바른 보기. 그 다음에 A 대 B는 4대 5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 대 B 지금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활용해야 되겠죠. NaOH의 질량, 용질의 질량이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도 같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용질의 몰수, 물킨 공식과 같이 써주면 되죠. A 곱하기 0.2는 B 곱하기 0.25랑 같다. 이거 그냥 A 곱하기 200, B 곱하기 250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0, 0 떨어지고 5, 4, 25, 20이니까 4A는 5B가 될 거고 A 대 B로 나눠주면 5대 4가 돼야 되겠죠. 근데 4대 5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보기. 용액의 밀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밀도는 결국에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여기 질량은 상관없이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 200ml 분의 200ml 부피분의 용질의 질량 8Ag 이 존재를 하는 거고 여기 NaOH의 질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8Ag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용질의 양이 똑같은데 지금 용액의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부피가 크면 밀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더 큰 나 용액이 밀도가 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12번 그림은 T도시 A 수용액 가와 나를 나타낼 거고 가의 밀도는 1.05g/ml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읽어보면 T도시로 일정하고 A의 화학식량은 100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그러면 용매의 질량은 가와 나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물 100g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의 용매 질량이 100g이다 라는 건 나와 있고 그럼 우리는 가 용매의 질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러면 용매의 질량을 계산을 하려면 용액의 질량도 알아야 되고 용질의 질량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0.5몰 농도가 100ml가 있으니까 0.5몰 농도 곱하기 부피 0.1을 해주면 A의 몰수가 될 거고 A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100을 곱해주면 A 용질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0.5 곱하기 0.1 곱하기 100이니까 5g의 A가 가 용액에 녹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 용액의 밀도가 1.05g/ml이기 때문에 얘가 1ml가 오면 용액은 1.05g이 되는데 용액이 100ml가 있으니까 용액이 105g의 용액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액 105g은 용매와 용질을 더해준 거죠. 근데 용질이 5g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 용액의 용매는 100g이다 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다가 용질 5g을 추가로 넣었대요. 그럼 퍼센트 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에 용질을 5g 녹였다는 건 용액도 5g이 늘어난다는 거죠. 용매의 질량도. 그러면 지금 5g 녹아 있었고 5g 녹아 있었으니까 용질 총 10g이 존재하고 용액은 용매가 100g이었고 용질이 10g이 됐으니까 110g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100 곱해주면 얘가 가의 퍼센트 농도가 되고 나 것도 보시면 용질 A 10g, 용매 100g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110분의 용질 10 곱하기 100이 되죠. 그러니까 가와 나의 퍼센트 농도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이 되고요. 디귿 보기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가에 물을 넣어서 200ml로 만들었을 때 용액의 몰 농도는 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200ml니까 부피가 2배로 늘었죠. 그러면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2배가 된다면 몰농도는 같겠죠. 그런데 여기 용질이 가는 5g이었고 나는 10g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더 넣어가지고 부피 2배로 만들어줬고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 2배니까 몰농도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을 해줘도 같은 값이 나오겠죠. 2배 커지고 2배 커졌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학습지 주어진 문제고요. 추가로 4문제 정도를 더 줄 예정인데 그 4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10점짜리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